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제가 촬영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제 제가 들고 찍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좀 퀄리티가 안 좋고 뭐 질문도 뭐 사실 못 받기도 하고 이제 제가 뭐 설명을 좀 하기가 버겁더라고요. 뭔가를 하면서 계속 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자친구가 오늘 촬영을 할 거고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가 워낙 발달돼서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좀 위기성을 느껴서 이렇게 찍게 됐는데 사실 이게 좀 어색하고 좀 그러네요 이게 좀. 그래서 카메라 물렁증 같은 게 왜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 게 좀 있네요 여러분들. 약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라 하죠? 오늘은 레오파드 개코에 대한 Q&A가. Q&A.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레오파드 개코가 이 봄이나 여름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자라요. 왜냐면 이제 기후상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뭐 기압차나 이런 게 뭐 크게 뭐 자기들 서식지랑 달라진 게 없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사실 이제 슬슬 문제가 생기죠. 발정이 올 수도 있고 배란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뭐 가을 겨울 먹이 수급 문제도 조금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바쁘기도 하고 제일 질문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게 궁금하시죠? 먼저 사육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일단 레오파드 개코를 사육 방법은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레오파드 개코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게 버피라고 하는 친구인데 사실 저의 사육 세팅은 여기다가 이제 이 웜디시라고 하는 거고요. 미럼을 담아두는 그릇, 그리고 신문지를 바닥지로 보통 깔고요. 이런 렉 사육장을 사용해요. 이거는 이제 얘네들은 고온종이기 때문에 온도를 맞춰줄 어떤 수단이 필요해요. 뭐 조명이 됐든 전기장판이 됐든.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하면 되고요. 풀존 한 반, 핫존 한 반 정도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이제 좀 사육 시트들이, 사육 정보들이 조금은 저한테 안 맞았던 게, 생각보다 레게가 조금 더 고온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던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렉 사육장 시스템 자체가 조금 좋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쿨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어떠한 뭐 야생에서는 빛이나 뭘 감지하는 이 친구들이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렉 사육장이 있다 보면 뭐 빛을 감지할 수단도 없고 오히려 이쪽이 더 밝잖아요. 이 바깥쪽 부분이 탑존보다 탑존은 안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쿨존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게 장기간 뭐 좀 설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이 아이들의 소화기 문제나 먹이 문제가 안 좋아지면서 질병에 잘 걸리는 현상이 좀 발견이 돼가지고. 저는 사실 핫존 온도를 한 40도까지 올립니다. 렉 사육장도 이게 온도가 이렇게 30도 세팅이 되어 있지만 자원조가 조금 다른 데로 제가 뒤로 빼놔서 30도 세팅하면 40도, 45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핫존을 이렇게 올린 결과 소화도 잘하고 일단 아이들 신진대사도 훨씬 활발히 되면서 일단 질병 문제가 크게 없어졌어요. 사실 여기 바깥에 있는 것도 저는 지금 마음에 안 들지만 공간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는 거고요. 저 안쪽 사육방에는 다 35도로 유지를 해버려서 그런 문제를 좀 줄인 거고, 사실 사육 방법을 여쭤보자는데 여기를 좀 자세하게 말했네요. 사실 어려울 게 없거든요. 사육 방식은 하루에 한 번씩 물 주고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밥을 주면 돼요. 사실 얘네들 키움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충식을 하는 건데 이런 귀뚜라미를 이틀에 한 번씩 정량을 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정도가 끝이에요. 사육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사실 레오파드 개코 키우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 곤충을 주기 마음먹는 게 힘든 거라서 사실 사육 정보나 뭐 이런 건 워낙 잘 나와 있어서 저는 일단 좀 심화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정량이 얼만큼이죠? 정량은 제 기준 이제 레오파드 개코 머리통이 위장 크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 면적 딱 그 한마디로 미럼을 5마리 얼마나 합쳐놓으면 머리보다 좀 클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약간 얘네들이 씹어 먹잖아요. 이게 압축을 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프레스로 누르듯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면 한 성체 기준은 미럼 한 10마리 정도 되고 귀뚜라미는 대사이즈로 한 2마리 정도. 그리고 베이비도 비슷한 크기인데 이거는 사이즈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다르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암수 구별을 어떻게 하죠? 암수 구분이요? 레오파드 개코는 사실 암수 구분이 쉽습니다. 일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수컷은 확실하게 뭔가 있고요. 암컷은 애매하게 있어요. 요걸 일단 인지해보세요. 수컷 아이가 있나? 수컷. 일단 암컷을 먼저 보여드리면 얘네들도 인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조금 점이 애매하게 좀 있죠? 인공이 뭐죠?
인공이 이 친구들이 이제 호르몬이나 뭐 냄새를 이제 풍길 때, 예. 한번 채취를 이제 좀 뭐랄까 묻히는 그런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예. 껍데기 좀 떼줘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 탈피를 좀 벗겨주고요. 그래서 암컷도 있기는 있어요. 수컷들도 이 냄새를 맡고 이제 암컷인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게 암컷이고, 수컷은 여기 또 있네요. 수컷은 인공이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뚫려 있습니다. 보이시죠? 구멍이 확실하게 뚫려 있는 게. 그리고 이렇게 이건 사실 저희가 생각한 그 알이 아니고요. 이게 생식기예요,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알이 아닙니다. 사실 자세하게 따지면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생식 속 이렇게 생식기가 두 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 사실 암수 구분은 너무나 쉬운 문제라서 성장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가 수컷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알 수 있죠? 저는 보통 레오파드 게코도 성별은 사실 해칭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90%는 알고 있죠. 왜냐면 암컷 해칭 온도가 있고 수컷 해칭 온도가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보를 모르니까 하시겠죠. 그런 정보를 모르신 경우에는 얘네도 루페로 한번 인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레만 이렇게 루페로 확인할 게 아니라 레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파핑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파핑은 사실 파핑이라는 게 이제 생식기를 까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심화 과정이라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루페로 그냥 제가 한 두세 달 크는 개체면 확인이 좀 가능해요. 이게 아까 봤듯이 암컷은 인공이 좀 애매하고 수컷은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게 아기 때도 티가 좀 나요. 그걸 제가 뭐 빗대어서 좀 설명해 드릴 건 없지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은 질문. 요즘 제일 애기들이 밥을 안 먹어요. 일단 이게 사실 사이즈별로 대처법이 달라요. 사실 베이비 때 밥을 안 먹는 건 진짜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서식 환경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제일 클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성체가 요맘때쯤 밥을 안 먹는 거면 건강하고 통통한 아이들이라 치면 암컷은 보통 배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알을 가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컷 같은 경우는 그 암컷을 찾으러 다니려는 발정이 온 거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보통 얼마나 큰 애들이 발정이 오죠? 보통 제 기준 이제 첫 발정이나 배란은 한 8달, 10달 큰 정도 애들이 오고요. 그리고 주기는 이제 한번 발정이 끝났던 애들도 한 8달 주기로 다시 한 번씩 옵니다. 이따가씩. 네. 그리고 거의 이제 한 5년, 10년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친구들이 만약에 밥을 안 먹는다 치면, 저는 암컷 같은 경우는 일단 배란인지 먼저 확인을 해요. 그리고 배란이라면 이제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죠. 이게 암컷이나 수컷이나 독특한 게 이 친구들이 메이팅을 해야만 밥을 먹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대다수가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건강한 개체라면 오히려 남자친구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정에서는 번식을 하는 게 권장드리지가 않잖아요. 권장할 수가 없는 문제긴 한데, 사실 암컷이라면 그냥 가만히 둬도 밥을 안 먹어도 이제 부정란 같은 걸 낳을 확률이 높고, 예를 들어 뭐 번식을 할 생각이 있으시면 수컷을 만나게 해주시면 거의 암컷 대다수 밥을 먹어요. 그리고 산란이 끝나고 엄청나게 또 다시 먹고요. 그래서 건강한 개체라면 배란이 왔다면 정상적인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수컷은 더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수컷은 이 에너지 소모를 거의 안 하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 할 게 돌아다니는 게 없단 말이죠, 암컷처럼. 그래가지고 수컷이 보통 오는 거면 이제 이걸 해결하고 싶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메이팅밖에 없습니다. 메이팅을 한 두세 번 시켜주면 이 친구가 이제 만족감을 느끼면서 밥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럼 메이팅을 시켜주면 얼마나 붙여줬다가 떼줘야 되죠? 이거는 사실 개체 차이가 너무 커요. 왜냐면 뭐 2, 3일 합사해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기 방면이고, 뭐 잠깐 한 3시간 붙여놔도 바로 메이팅을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합사를 결정했다면, 메이팅을 위해서 알을 만들기 목적으로 합사를 했다면 전 알이 생길 때까지 합사를 합니다. 네. 그 수컷이 좀 성향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너무 거친 수컷이 아니라면 암컷은 막 이렇게 공격하거나 뭐 이렇게 병들게 하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줄 필요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합사를 그래도 최소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해주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수컷 같은 경우에 메이팅을 했으면 한 3일 정도 쉬게 해주시고, 암컷은 뭐 메이팅 한마디로 삽입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상태라면 바로 분리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란인지 알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거는 사실 제가 사진으로 설명을 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오디오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베라노는 이게 완전 동그란 타원형의 원이 이렇게 두 개 잡혀요. 그쵸? 이렇게 두 개 잡힌 상태를 확인했으면 이 베라노는 처음엔 요만하거든요. 작아요, 되게. 작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집니다. 이게 알이 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됐다 봐요. 그러니까 진짜 커지는 경우는 한 10원짜리 동전만해지거든요. 10원짜리. 처음에는 한 진짜 얼마나 아닌가? 일단 엄청 작아요, 여러분들. 엄청 작은데 한 10원짜리 동전만 해져요. 근데 보통 그때가 메이팅 정년기예요. 그때는 이제 암컷도 수컷을 되게 기다리고 있고, 수컷도 그때 냄새가 이제 이 호르몬 향기가 최구주에 다르기 때문에 제일 메이팅을 잘해주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메이팅을 시켰다면 이제 길쭉한 알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색감 차이도 있고 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말로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사실 아마 인터넷에 쳐보면 레오파드 그 베라논과 알 모양을 이제 검색해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네. 그건 너무 쉬운 문제라서. 예. 그러면은 이제 같이 붙여줬을 때 사육장 세팅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합사를 했을 때는 제 생각엔 장애물을 다 없애주는 게 좋아요. 네. 그냥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신문지만 깔고 장애물을 다 없앤 상태에서 암컷스컷 딱 두 마리만 넣는, 그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합사를 한 목적 자체가 메이팅을 이제 잘 하게 하기 위함인데, 장애물이 있으면 애들이 서로 걸려서 메이팅을 못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야로 두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야 알이 나올까요? 보통 메이팅을 아까 말했다시피 메이팅 정년기는 한 10원짜리 동전만 해줬다 했잖아요, 베라논이.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에서 메이팅을 했고, 정상적인 상태라면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알이 생기고요. 그리고 알이 생기고 나서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또 지나면 산란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한 달 반 정도 산란하기까지. 예. 그러면 습식은 신천은 보통 언제 넣어주나요? 습식인천 당연히 알이 생긴 걸 확인한 후부터 넣어줘야죠. 네. 그러면 혹시 무정란하고 유정란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무정란, 유정란. 이렇게 검란 같은 걸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프레쉬로 붙여보는 거. 근데 레오파드 F는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성을 느끼진 못하고요. 사실 무정란은 그냥 흐물흐물합니다, 여러분들. 딱 보면 아세요. 이게 무정란이랑 유정란을 구분을 잘 못하시는 건 아마 알을 받아온 분이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유정란은 모양을 탱탱하게 잘 잡고 있어요. 그리고 무정란은 흐물흐물 물러가다. 그러니까 얘가 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흔들리면 흔들리고, 유정란 같은 경우에 딱 탱탱해요, 여러분들. 탕탕 이렇게. 그럼 부화기 세팅을 보통 어떻게 하나요? 부화기 세팅은 사실 이 한국에선 뭐 와인셀러나 냉온 장구를 쓰는데요. 저런 거죠, 여러분들. 저런 저기 보이시나요, 비닐장 저거? 네, 저런 거를 쓰는데, 온도 세팅은 뭐 암컷이 뭐 한 27도, 수컷은 32도 정도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코코피트를 전 주로 써요. 코코피트를 주로 쓰는데, 코코피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코코피트예요. 흙인 거죠, 한마디로. 이게 달팽이 뭐 저건데, 요 흙을 그냥 사실 이것도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제 기준 그냥 얘네들이 물에 적셔졌을 때 여기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돼요. 얘 이렇게 물을 부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얘를 적시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흘러내리면 물이 흘러내릴 정도만 안 돼요. 근데 딱 얘가 물을 딱 다 흡수하고 더 이상의 물을 뱉어낼 게 없다 싶은 정도가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이거는 사실 뭐 저도 막 이렇게 감으로 하는 편이라, 이것은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물을 적신 다음에 손으로 꽉 짜세요. 이걸 짜시면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되면 딱 그걸 쓰시는 게 좋다, 이 정도. 그럼 이 친구들은 1년에 얼마나 산란을 하나요? 몇 차 산란? 이게 1년 단위로 사면 안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개월? 8개월쯤을 산란한다 했잖아요. 8개월쯤이라 치면 한 1년 몇 개월이야? 1년 한 4개월, 5개월 되잖아요. 한 1년 반을 잡으면 얘네들이 산란을 보통 한 번 할 때 2개씩 알을 낳고요. 평균적으로 5차를 반복해 보여요. 한 10개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에 한 20개 알이, 예, 정상적인 암컷이라면. 근데 거기서 뭐 이제 무정란 배율도 있고 못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 한 15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한 마리당 1년 반에. 혹시 둘이 붙였는데 싸우면 어떻게 하나요?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아까 그 베라논 크기를 좀 봐야 되는데, 10원짜리일 때 제일 잘한다는 게 그때 제일 잘 받아주거든요.
너무 작을 때 붙이면 암컷이 아직 이 어떤 몸의 변화라든가 자기가 배란이 왔다는 걸 인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아까 그 배란원 크기가 10원짜리를 때 붙이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때 배란원이 너무 작은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잠깐 시간을 가져든지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다시 붙여보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이제 신이 이제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이 좀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 자, 진짜 성깔이 안 좋은 암컷은 어떤 수컷도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경우도 있는 게 다른 수컷은 받아주는데 이 수컷은 안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이랑 비슷하지 마음에 드는 수컷을 얘가 고르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크게 뭐 걱정하실 건 아니지만 싸운다면 무조건 분리는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려 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수컷을 소개시켜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싸우는 거랑 튕기는 거랑 차이를 알 수가 있나요? 싸우는 거랑 튕기는 거요? 네. 일단 레오파드 개코는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랑 튕기는 거. 네. 받아주는 케이스는 이게 얘네들이 웨이팅이 조금 원시적이라서 여러분들 좀 놀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놀랄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좀 약간 수컷이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일 수 있는데 강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암컷 입장에서는 그 수컷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을 하는 건데, 사실 일단 수컷이 암컷의 꼬리나 목덜미를 먼저 물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공격한다고 이렇게 얘가 완전 먹이 반응처럼 이렇게 찢어 발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며시 봅니다, 여러분. 살며시 물어서 이렇게 흔들어요. 나 메이팅 하고 싶다고 이렇게 흔듭니다. 그런 반응을 보면서 암컷이 가만히 있으면 받아준 거예요. 근데 암컷이 이렇게 살짝 물었음에도 이렇게 막 물어뜯기고 막 발로 찬다 이러면 실패입니다. 그럴 때는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딱 보면 알아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다치면 어떡하죠? 다치면 아무래도 이 웨이팅이 무는 과정에서라고 했잖아요. 무는 과정이 있다고 다칠 수는 있어요. 이게 근데 저도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웨이팅 진행해 오면서 심각하게 다친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고, 약간 이제 머리통이 이제 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수컷이 이제 마지막 이 정체포를 주입하는 시기에 꽉 한번 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친구도 뭐 쾌락을 느끼겠죠.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좀 꽉 물어서 이 살이 좀 벗겨질 수 있는데, 그럴 때 마데카솔 잘 발라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알을 낳았을 때 네. 암컷을 케어해줘야 될 게 혹시 또 따로 있을까요? 당연히 이 친구가 산란 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밥을 잘 안 먹으려 하고요. 산란이 끝난 직후에는 엄청나게 먹성을 한번 폭발을 해요.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 먹거든요, 폭발적으로. 그때 칼슘제랑 뭐 여러 가지 이제 잘 배합을 해서 이렇게 지뢰에서 나온 슈퍼에시도 좋고 산란 보조제를 또 충분히 먹여주면 좋고요. 일단 잘 먹여주면 된다. 그럼 이 시기에 살이 어느 정도까지 빠져도 괜찮은 걸까요? 살이 어느 정도 빠져야지 괜찮냐? 애들이 사실 너무 말라서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아서. 산란할 때 너무 말라서 사실 이 친구들이 진짜 이 산란을 진짜 끝까지 하다가 죽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세를 남기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서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한데,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꼬리가 한 요만했으면 한 요 정도 되면 산란은 멈춰요. 요 정도 때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르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은 마시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는 없고, 사실 뭐 정도라는 건 없어요. 정도라는 건 없는데 이게 막 진짜 얘가 건강한 케이스라면 사실 산란을 어느 정도 해도 그렇게 막 너무 말라 죽겠다 싶은 정도로는 안 오는데, 이제 중간에 간혹 가다가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정도 애들이 죽을 때까지 산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얘가 이 친구 자체가 몸에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방법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아니라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살이 한 100%였다면 한 50%까지는 빠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 케이스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마른다 싶으면 한번 저한테 문의를 해보시거나 병원을 데려가시는 게 좋긴 한데, 사실 워낙 예외의 케이스라서 저도 막 많은 케이스는 아닌데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배란으로 밥을 안 먹는 애들이 있고 진짜로 아파서 안 먹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거를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 일단 간단하죠. 일단은 둘 다 배란원을 확인해 보면 되고요. 배란원이 안 왔는데 안 먹는 경우가 있다면, 일단 이 친구 보통 키우시면 평소에 그 습관이나 뭐 변 색깔이나 냄새를 알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변 냄새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변이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물론 지독은 합니다. 냄새는 나는데 이게 뭔가 썩은 데가 나는 때가 있어요. 위장이 망가졌을 때. 그럴 때는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이제 뭐 식중독, 뭐 이렇게 장염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우리가 수의사가 아니니까 저도 유추만 할 뿐이에요. 아직 정확하게 원인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이면
일단 배란이 온 경우가 아닌데 밥을 안 먹는 경우라면 그런 문제나 냄새가 났을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둘 다 뭐 똥도 괜찮은데 밥을 잠깐 안 먹는다 싶으면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평소에 너무 많이 먹는지를 걱정해 보셔야 돼요. 가끔 보면 레오파드코들이 진짜 돼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돼지들은 사실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굳이 밥 먹을 필요성이 없는 애들인데 이게 사실 밥 먹을 때 제일 이쁘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 굶겨보시고 그때도 안 먹으면 뭐 문제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아이는 사실 사람도 그렇다시피 식성이 잠깐 떨어진 경우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변 냄새가 너무 심하거나 그런 거만 아니면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지켜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드릴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구나. 이제 매장을 한번 볼까요? 매장? 매장은 제가 네. 토스를 해드리도록 예, 매장 여러분들 제가 찍었는데 사실 이게 어렵네요. 좀 이렇게 찍다 보니까 어려운데 매장은 사실 이제 똑같고요. 매장은 좀 다음에 찍는 게 나을 것 같다. 그죠? 매장은 그러면 좀 다음에 찍고 오늘은 이런 Q&A만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